안녕하세요. 장동건 미래스탁의 박시장입니다. 12월 12일 증시 마감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2535.27포인트 0.39% 상승 마감했는데요. 미국의 FMC를 앞두고 외국인이 771억을 순매수, 기관이 5,937억 하면서 기관이 순매수가 강하게 나타나면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은 839.53포인트 0.51% 상승 마감했는데 외국인은 16억 순매도, 기관도 1961억 순매도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은 차익 실현이 나오고 개인이 이제 순매수하면서 상승 마감했는데요. 0.51%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를 중심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미국 소비자 물가 발표를 시작으로 중요 매크로 이벤트를 앞두고 좀 상승폭은 제한된 모습이었습니다. 반도체 업종은 간밤에 또 뉴욕 증시에서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년 만에 최고치로 오르면서 이 AI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과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우리 시장에서도 이 반도체 관련주 위주로 훈풍이 일어났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쪽 중심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간밤에 뉴욕 증시 또한 소비자 물가지수 CPI 그리고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MCA 정리를 앞두고 상승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14원은 네, 마감했는데요. 0.19%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내리고 11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를 발표를 하고 12월 연방시장 공개위원회 FMC 개최를 앞두고 물가 안정 기대감 지속 등의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테마 시황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의 날이었죠. 반도체 중에서도 HBM, 고대역폭 메모리, 온 디바이스 AI 관련 종목들에 오늘 또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년 만에 최고치, 그리고 윤 대통령이 지금 네덜란드를 방문 중이죠. 네덜란드와 반도체 동맹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어버브 반도체, 미래 반도체, SFP 반도체, 이미지스, SK하이닉스, DB하이텍, 롯데 시스템즈, 제주 반도체, 퀄리타스 반도체, 태성 이제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이런 이제 종목들의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 둔화에 미국 증시가 상승했는데 특히 이제 반도체 지수가 상승했습니다. 반도체 지수가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인텔, AMD,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특히 브로드컴이 이제 9% 넘게 상승했습니다. 또 F-35 등 미국 정예 전투기에 사용되는 핵심 반도체 칩 생산 공장이 미국 반도체 지원법에 따른 보조금을 처음으로 또 지원받게 됐고요. 또 미국 상무부는 또 영국 방산업체 BAE 시스템의 뉴햄프셔주 공장 현대화를 위해 3,500만 달러, 우리나라 돈 약 462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원이 이제 지난해 8월 발효된 반도체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첫 번째 사례가 되겠습니다. 또한 네덜란드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반도체 분야라면서 우리가 그동안 네덜란드와 아주 긴밀하게 반도체 협력을 이루어왔다고 밝혔으며 이번에 이제 한국과 네덜란드의 반도체 협력이 반도체 동맹으로 관계가 격상될 것이라고 또 언급을 했습니다. 또 온 디바이스 AI 시장 기대감도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 삼성전자가 온 디바이스 AI를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외국인 언어를 통역해 주는 무선 이어폰 갤럭시 버즈 제품을 개발했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이제 요거를 내년 하반기 정도에 출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 전 세계 반도체 장비 매출이 올해는 이제 작년 대비 감소했으나 내년에 이제 반등을 해서 2025년에는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으며 반도체 장비 매출이 내년 반등에 이어 2025년 내후년에도 전공정, 후공정 모두 성장해서 1240억 달러로 최고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합니다. 내년에는 이제 생산 능력 증대와 신규
펩 그리고 전공정, 후공정 부문 이쪽에 투자 강세로 이 반도체, 펩은 이제 페립스를 얘기합니다. 반도체 장비 시장에 강력한 반등이 예상된다고 또 밝혀지는 모습입니다. 항공주가 좀 오늘 오후에 좀 반등이 있었습니다. 11월 여객 미국과 일본 중심으로 회복된 모습을 보이고 화물이 또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항공과 저가항공, 항공사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한진칼, 에어부산, 제주항공, TA홀딩스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의 11월 총 항공기 운항 횟수가 3704회로 전월비 감소했지만 일평균 운항 횟수가 1023회로 코로나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항공 화물도 245.2톤으로 전월비 및 전년 동월 대비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2021년 12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아울러 또 이제 2019년에 동월 대비 운항 기준 회복률은 일본이 157%, 미주가 129%, 100회를 상회를 하고 있고 그 뒤를 동남아, 중국, 유럽이 뒤따르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객 수송인원 기준으로 봤을 때 이 회복률이 일본이 가장 높은 195%, 미주가 110.2%를 기록하고 있고 그 뒤를 동남아, 유럽, 중국 순으로 따르고 있다고 밝히는 모습입니다. 조선선 기자재 종목들도 이제 신조선가가 지수가 재차 상승하면서 내년 평균 180포인트 안착 전망 소식에 한국조선해양, 하나오션, HD현대중업, HSD 엔진, 한국카본 등 일부 종목들의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올해 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44주간 쉼없이 상승을 해온 신조선가 지수가 12월 8일부로 좀 하락 전환했지만 신저가 지수는 또 다시 재차 상승하면서 2024년 평균 180포인트에 안착할 것으로 밝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올해 신조선가 지수가 작년 말에 비해서 9.4% 상승하는 동안 이 전 세계 조선사들이 3,850만 CGT 규모의 선박을 신규 수주했는데요. 작년의 성과에 비해 24.0% 감소하지만 이 성과 상승기에 건조 속도보다 빠르게 양질의 호선들을 다량 수주한 결과 수주 잔량은 작년의 말에 비해서 17% 증가했다고 밝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풍력에너지도 오늘 간만에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올해 글로벌 풍력 발전 연간 설치량이 역대 최고치 갱신 전망을 하고 내년에 국내 해상 풍력 시장 본격 개화 기대감 속에 CS 윈드, CS 베어링, SK 오션 플랜트, 대명에너지 등 풍력 에너지 종목들의 간만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풍력 발전 산업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2024년 글로벌 풍력 발전 연간 설치량이 103.3 지와트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전망이고요. 내년에는 115.2 기가와트까지 설치되면서 역대 또 최고치를 재차 경신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풍력 터빈의 주요 원자재 가격도 하향 안정화되어서 향후 진행될 이 프로젝트의 투자 의사 결정이 수월해지고 프로젝트 비용도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내년은 2024년 내년은 이제 국내 해상 풍력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하기 시작하는 5년이 될 것으로 밝히고 있고 올해 2023년 풍력 고정 가격 경쟁 입찰 공고를 통해서 1.9 기가와트짜리 또 용량을 계약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또 경쟁 입찰에서 이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이 국내 기업과 협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입찰 제도가 활성화됨에 따라 국내 기업과의 협업 또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CS 윈드 같은 경우도 매출액이 84.3% 내년에 영업이익은 75.5%를 좀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또 블라트의 2024년 예상 매출액도 약 8천억 원과 AMPC의 1295억 내년 실적에 반영되면 전년 대비 가파른 성장을 보일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SK 오션플랜트도 내년에 이제 2024년 매출액이 1.075원, 또 영업이익은 924억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는데 매출은 내년에 16.8%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은 17.3% 정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년 매출의 대부분 대만 이 하이롱 프로젝트 기수주 물량과 업스코핑 물량 그리고 특수성 매출이 차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SK 오션 플랜트를 얘기한 겁니다. 다음으로 원전 관련 종목들의 오늘은 이제 오전에 급등을 했다가 차익 실현이 나왔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1.09조 원짜리 신한울 원자력 3, 4호기 주 설비 공사 수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보성파워텍, 태웅, 삼양엠텍, 두산에너빌리티, G2파워 등 간만에 원전주들이 반등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이제 한국 수자력 공사와 1.09짜리 최근 매출액 대비 7.08%인데요. 신한 원자력 3, 4호기 주설비 공사를 이제 수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공급계약 체결을 했는데 1400kW급짜리 원자력 발전소 두 개의 토목 건축 기계 배관 공사를 맡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편 이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크게 주목받고 있는 게 SM일이죠. SM 소형 모듈 원전 시장에 가장 앞서 나간다는 평을 듣고 있는 두산이 궁극적으로는 이제 글로벌 SMR 파운드리로 도약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현재 세계적으로도 70여 개의 SMR이 개발 중인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전략적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뉴스케일 파워는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의 설계 인증 심사를 2020년 업계 최초로 통과한 회사로 두산 에너빌리티는 국내 투자사들과 함께 뉴스케일 파워에 1억 380만 달러의 지분을 투자하며 수조원 규모의 기자재 공급권을 확보했다고 알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폴란드 정권이 교체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K방산 3조 수출이 무상 우려 속에 방산 관련 종목들이 일부 하락을 했는데요. 지난 10월 총선에 폴란드 총선이 야권을 연합을 승리로 이끌었는데요. 투스크 전 총리가 8년 만에 정권 탈환에 성공하면서 폴란드 신임 총리로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이 외신에 따르면은 야권 연합의 일원인 폴란드 2050 소속의 이제 시몬 홀로브리아 하운 의장이 민영방송에서도 라디오 제트의 이 법과 정의당 임시정부가 서명한 합의는 무효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난 10월 15일 총선 이후 이 우파 PIS가 예산을 쓰지 않고 국가 관리에만 권한을 제한했어야 했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이 폴란드가 전 정부의 합의들이 무효화될 경우 한국의 방산 수출에도 불똥이 튈 것이라는 관측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대로템, S&T 다이나믹스, 휴니 등 일부 방산주가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또 이제 비트코인이 최근에 좀 많이 올랐습니다.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약세를 보이면서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도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FSN, 다날, T사이언티픽, 우리기술 등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이 좀 하락했고요. 중국의 이제 아동호흡기 질환자 증가 추세 완화 소식에 마이크로 플라스마 폐렴 관련 종목들도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수젠텍, 메가이시스, 이더스제약, DXVX 등 마이크로 플라스마 폐렴 관련 종목들도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동호 미래스탁 전화번호는 166-3797입니다. 끝으로 장동호 대표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아래 보면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장중 라이브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도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남은 시간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